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9년 4월 20일 토요일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오늘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시세표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비트코인 5,300불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이 상태가 지속이 된다면은 5,700에서 6,000불대 한번 도전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모든 코인들 중에서 혼자서 불장 가고 있는 코인이 있죠. 바로 바이낸스 코인입니다. 코인마켓캡 기준 24불 18센트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BNB 코인 그리고 바이낸스에 대해서 조금 더 있다가 자세한 사항 좀 더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첫 번째는 국내 소식입니다. 적당한 스트레스는 몸에 좋다고 해서 제가 국내 소식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농담이고요. 지금 블록체인 산업 관련해서 게임업계가 굉장한 난항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바로 게임 서비스가 코앞인데 게임위원회는 블록체인 게임 논의에 대해서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 국내외 업체들이 개발 중인 블록체인 게임들이 서비스 단계까지 이르렀지만 여전히 국내 출시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게임물 심의를 위해서 기반 자체가 마련이 되지 않아서인데, 게임물 관리위원회는 올 초에 국회 및 학술단체와 함께 블록체인을 활용한 게임 시스템 도입 및 부작용 최소화 등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겠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진전된 게 없는 상태다. 월급만 따박따박 타먹으면서 하는 것은 없다. 자, 그러면서 그들의 핑계는 이것이 예산 문제 탓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연구 진행에 필요한 자체 예산 마련이 원활하지가 않아서 현재까지 연구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겁한 변명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밥줄과 열심히 일한 결과가 달려있는 것인데, 연구를 하겠다고 이제 출시를 막아놓고 자신들은 돈이 없어서 못하겠는데요. 이야, 이거 진짜 찾아가서 한번 뒤집어 엎고 싶죠. 제 일도 아니지만 굉장히 열이 받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스트레스는 적당히, 그렇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만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네오의 공동 창립자가 POW 작업증명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작업증명 시스템은 장기 지속이 불가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가 이야기하기를 최근 비트코인 SV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이상 거래와 리오그, 이는 다수의 블록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현상에 의해서 작업증명 컨센서스에 대한 우려가 더욱더 커졌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작업증명은 여러 면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시에 비극이 이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 컨센서스 알고리즘은 막대한 에너지 소비, 블록의 불확실성, 보안 허점, 51% 공격 등에 대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된다라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은 조용한가 싶었더니 비트코인 SV가 또다시 언급이 되고 있죠. 마찬가지로 크레이그 관련된 소식도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크레이그가 법정에서 소송 관련 증거를 제출을 했는데, 이메일이었었는데 그 이메일에는 날짜도 조작이 되어 있었고, 또한 그것도 모자라서 데이브 클라이먼의 이름마저 스펠링이 잘못 기입이 되어 있었다라고 소식을 전달해 드린 적이 있었죠. 법정에서 자신이 사토시라고 밝힐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크레이그 라이트, 이번에는 그가 제출을 했었던 가짜 증거를 철회를 했다라고 합니다. 진짜 이 양반은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냥 웬만하면 가진 돈 가지고 여생을 하와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무리를 일으키지 말고 말이죠. 그리고 얼마 전에 비트코인 캐시를 상폐했었던 SBI에서 이야기하기를 그들의 비트코인 캐시 상폐 결정은 비트코인 SV 상폐와 무관한 것이다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시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정식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몰타 암호화폐 거래소량이 3월달에만 561억 달러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 전달에 비해서 무려 56%나 증가를 한 것인데요. 홍콩 및 한국 같은 경우는, 홍콩에서는 531억 달러, 그리고 한국에서는 40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거래량이 늘어났습니다. 자,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이 이제 러시아 언론사에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개판이네요. 러시아 연방보안국 요원들은 이 갈루모프 이즈베스티아 전 CEO죠. 이 사람의 가족들을 찾아가서 갈루모프의 석방 및 안전을 두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뇌물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식으로 정치적이라든지 사법적인 부분에서 깨끗한 나라가 하나라도 있을지 정말 안타까운 그런 현실입니다. 자, 계속되는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에서는 이제 ICO 합법화가 골자인 러시아 디지털 자산법을 이제 5월달에 검토를 할 예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이제 국경이 없고 탈중앙화된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은 헛수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 대다수가 상당 규모의 비트코인을 이미 매입을 한 것으로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크립토 산업 및 블록체인 협회장은 디지털 자산법이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정부의 압력만 가중시킬 뿐 수많은 스타트업들은 몰타나 스위스로 이전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만약에 저 법안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러시아 중앙은행은 투자자들이 매입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의 항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 뭐 중국 저리 가라고 할 정도의 공산주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바이낸스 소식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디다스의 손이 아니라 마이다스의 손 바이낸스 체인으로 이주하는 모든 암호화폐의 가격은 폭등한다. 지금 현재 바이낸스를 기점으로 관련된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몽땅몽땅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 미스릴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체인으로 토큰을 옮겨올 첫 번째 프로젝트라 될 것이라고 하는데 24시간 동안 69% 거의 70%까지 상승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여기에 의해서 중국 경제와 자본시장을 아우르는 시장 정보 플랫폼인 레드펄스도 바이낸스 블록체인으로 이주할 것이라고 발표를 하자마자 이제 처음엔 36%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나중에 조정을 받아서 20% 상승을 했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여기는 엔진 코인, 그리고 그 다음에 보여드릴 아토믹 월렛 코인 역시 이제 바이낸스의 힘을 받아가지고 많이 상승을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죠. 상승률이 어마어마합니다. 한편 이 바이낸스도 역시 이제 혼자서 많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BNB 코인 같은 경우는 52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현재 최고점을 보여주고 있고, 최저점에 비해서 거의 5배 정도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최저점은 4불 19센트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암호화폐들 중에서는 거의 유일하게 전 고점이었죠. 24불 91센트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나왔습니다. 자, 이런 것만 봤을 때는 항상 이런 생각 들죠. 이 최저점 때 내가 돈을 많이 매수를 했으면은 많이 벌었을 텐데. 아쉽긴 하지만은 다음에 또 새로운 기회들이 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지금 보시면은 이 바이낸스 체인으로 넘어가는 코인들에게 이렇게 펌핑이 많이 오고 있는 모습을 목격을 하실 수가 있죠. 그 말인 즉슨 우리들이 이 어떤 코인이 바이낸스 체인으로 넘어간다, 그것을 미리 알 수만 있으면은 펌핑을 먹을 수 있다라고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BNB 코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백서를 약간 수정을 했는데, 이제 처음에는 BNB 바이백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던 것을 소각으로 바꾼 것입니다. 왜냐면 바이낸스 측에서는 이제 실제로 바이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각을 한다. 이 암호화폐를 소각을 한다라는 의미는 말 그대로 이 디지털 화폐들을 용광로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요. 접근이 불가한 그런 암호화폐 지갑으로 보내버리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이 수익이란 단어 역시 일부 지역에서 증권으로 연상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그 화이트페이퍼 백서 내에서 BNB를 증권과 엮이지 않기 위해서 삭제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 소식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CCN에 따르면은 블록체인 캐피탈의 파트너인 스펜더 보가트,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야기하기를 암호화폐 시장이 향후 2년간 페이스북, 텔레그램,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서 역대 가장 큰 규모의 불마켓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SNS 대기업들이 암호화폐 대열에 합류함에 따라 대규모 신규 이용자, 개발자 및 자본들을 유치하게 되면서 선순환 효과를 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정말 다음 불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신에서는 계속 이렇게 떠들고 있는데 지금이 비트코인을 살 적절한 시기다. 지금 산다고 할지라도 위험 대비 손익률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말인 즉슨 곧 있으면 자빠질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최상의 상태이다라는 것은 부정을 할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앞으로도 많은 기대되는 일들이 준비가 계속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바로 비트코인 라이트닝 네트워크에 대한 개발, 그리고 나스닥의 비트코인 선물 상품, 그리고 피델리티의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한 플랫폼 개발 등등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언제 나오는데? 그걸 좀 대답을 해봐라. 언제 나올 건지. 자, 한편 팀 주에이퍼는 2022년에 통화시장 전체에서 비트코인이 점유율을 5% 정도를 가져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는 2022년 혹은 2023년에 비트코인 가격이 25만 달러에 달할 것이며 현재 90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통화시장이 암호화폐로 인해 더욱더 커질 것이다 라고 내다봤습니다. 그리고 또한 JP모건에 대해서 일침을 가하는 것을 잊지 않았는데요. 현재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영리하다, 탈중앙화된 비트코인이 JPM 코인보다 더 가치가 있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2022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정말로 25만 달러까지 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이제 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자면 그때가 되면은 사라지는 법정 통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사라지는 법정 통화에 대한 자금들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된다라면은 비트코인의 발전은, 그리고 비트코인의 성장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클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희망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야기하기를 비트코인은 현재 매집 단계, 매집 끝나면 달나라 갈 것이다. 달나라를 갈 것인지 화장실이 갈 것인지 니들이 어떻게 하냐. 자, 아무튼 이 비트코인이 하락장 마지막 단계에 있으며 상승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CCN에 따르면 비트코인, 또 CCN이죠. 이 자식들 지금 계속해서 개미들 들뜨게 하려고 이런 기사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아무튼 비트코인 펀드를 운영하는 아만다트 캐피탈은 비트코인은 지금 매집 단계이며 이는 하락장의 마지막 단계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지금 구매할 적절한 시기에 와 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1000조 원대 자산이 되는 상승장이 오기 전에는, 그래서 이 사람도 장기적으로 엄청난 상승을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데 약 3000달러에서 6500달러까지 사이를 횡보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의견은 이거예요. 3000에서 6500달러까지 횡보를 할 것이다. 즉 지금 현재 5000불 정도가 되니까 여기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CCN 이놈들이 내놓는 기사를 보면은 그냥 지금부터 바로 떡상할 것 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죠.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개미들이 달라붙으면은 떡락을 시켜가지고 다시 한번 개미 털어내고 그때 매집을 하려는 것은 아닌가 하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비트코인 상승에 기관 투자자들의 손이 더해지면은 비트코인 가격은 달나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또한 지금 현재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집 시기라는 분석도 이어갔다. 가치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매집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들은 서두르지 않고 오랜 기간 비트코인을 계속 모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암호화폐 생태계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매집 단계가 맞을 경우 시장은 상승장으로 가는 몸풀기 단계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또 이야기를 하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매집을 한다. 이 기관 투자자들은 최대한 저점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저희가 앞으로도 시장을 주의해서 봐야 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5300불대를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6000불 근처까지 한번 이렇게 문을 두드려 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하고는 있지만은, 곡소리 한 번 더 나게 하기 위해서 한 번 더 크게 내리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개미들 막 비명 지르고 있으면 슬쩍 들어와가지고 이제 개미들의 사탕 다 뺏어가는 거죠. 그렇지만 장기 투자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런 문제도 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캔들은 비트코인의 연봉 캔들입니다. 여기서 보여지고 있는 캔들 하나하나가 각 연도를 나타낸 것인데 2011년도, 12년도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태까지 하락, 매집, 상승, 하락, 매집, 횡보, 상승, 그리고 작년에 또 엄청난 하락을 경험을 했었죠. 그리고 이것이 지금 보고 계시는 캔들이 지금 현재 2019년 캔들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거라고 누구도 이렇게 장담을 할 수는 없죠.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인데, 특히 비트코인이 대중화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어떤 큰 호재가 나온다 그러면은 이 상승 주기는 더 앞당겨질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확실한 것은 다음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지금 얼마를 넣었던 크게 이득을 볼 수 있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바닥은 한번 봤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3000불에서 6000불 사이에서 상승장이 오기까지 횡보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서 장기적인 플랜을 세워가지고 신중한 투자를 진행을 하신다라면은 이제 좋은 결과를 저희가 미래에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의 영상은 어디까지나 절대로 투자 조언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신중하게 여윳돈만 가지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대출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빌리는 것을 절대로 극구 말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투기가 아닌 투자를 하시기를 이렇게 바란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저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전달해드린 정보들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언제나 그렇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수고했다는 의미에서 광고 시청, 처음부터 광고가 끝날 때까지 꼭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도움 없이는 저도 계속해서 채널을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광고가 나오는 동안 일어나셔가지고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팔굽혀펴기도 하시면은 건강에도 유익하고 이 토마토 채널에도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으리라고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